여기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생명체의 특성, 그죠? 생명체라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그죠? 꼭 구분해서 기억하실 거.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 개체 유지가 완벽히 되면 종을 퍼뜨리게끔 하기 위해서 종종 유지 특성은 뭘 갖고 있냐, 두 개로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되겠죠. 개체를 유지한다는 특성은 생명체라고 정의내린 애들은 바이러스는 생명체라고 볼 수가 없댔지. 왜? 얘네들은 세포 구조가 아니거든. 그래서 개체를 유지하려면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포 구조를 이루고 있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세포 구조라고 하는 건 인지들 이중충에 악단백질이 쿵쿵 박혀서 나만의 고유한 물질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는 그런 고유한 경계를 만들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게 세포막의 주성분이고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야. 그리고 이 안에서 두 번째 뭐해? 외부로부터 뭐 유기물들 같은 걸 받아들였다 라고 하면 그거를 바탕으로 뽀개거나 아니면 새로 재조립하거나와 같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해야 돼. 그죠?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잘 일어날 수 있어. 왜? 각각 우리 몸에 만들어진 유전자로부터 효소가 있고 그 효소로부터 열심히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일꾼으로 작동하니까. 그래서 이 효소는 촉매로 역할하는데 효소를 다른 말로 생체 촉매라고도 하고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정촉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정촉매로도 작동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화학 반응에 크게는 두 번째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이 있어. 동화는 낱개로 떨어졌던 아이들이 연결시켜서 덩치가 커지는 물질로 만들어주는 거. 당연히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흡수되어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흡열 반응인 거고 이 흡열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이 배우셨던 것처럼 왼쪽에 쓰는 게 반응물, 오른쪽에 쓰는 게 생성물. 그래서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수준이 더 높은 거야. 이제 대표적으로 광합성이랄지 그럼 DNA가 복제되거나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게 동화작용이겠지. 너무 빨라요? 괜찮죠? 네. 그다음 이화작용은 자 크게 연결됐던 사이즈가 컸던 아이들을 잘라다가 낱개로 되게끔 해주는 형태들이 이화작용이겠지. 그러면 이렇게 붙여주게끔 해줬던 그 에너지가 외부로 바깥으로 뿅 나갈 거라고. 그래서 에너지들이 바깥으로 방출되니까 발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 오케이? 그러면서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 자, 반응물은 항상 왼쪽에 쓰고 생성물이 항상 오른쪽에 쓰니까 얘네들이 가진 에너지보다 얘네들이 가진 에너지가 더 적네. 이렇게 떨어져 나눠지게 돼. 이게 지금 뭐야? 방출된 형태의 이화작용이야. 그지? 그래서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 수준이 더 적더라. 이게 뭐가 되더라? 이화작용이 되더라. 발열 반응. 됐죠? 대표적인 이화작용이 뭐가 있어요? 소화가 있어요. 소화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어요? 세포호흡이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세포호흡은 또 이단원의 물질 대사의 2단원에 해당하는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과정 또는 소화순환 호흡 배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또 배우면서 좀 진행을 할 거니까 그때 그걸로 판단하시고 개체를 유지하는 특성 중에 물질 대사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어야 되고 자아과 반응. 누가 나를 뒤지게 뚜둑 패고 있는데 내가 허허 실실 막고 있어. 그럼 죽겠지. 그만 되잖아.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적절한 자극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해야지 내가 안 다쳐. 그 자아과 반응의 하나의 이환으로 뭐야? 호르몬에 의해서 각각 항상성이 유지되는 것 또한 다른 카테고리야. 선생님 항상성 유지는 자아과 반응과 똑같지 않아. 달라. 뭐 식물이 빛이 있는데 빛을 향해서 우거져 자란다거나 이런 거. 그런 건 자아과 반응이야. 오케이? 그래서 자아과 반응, 항상성 유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 항상성 유지 부분. 자, 그 다음에 이 자아과 반응과 다른 형태 아까 식물의 굴광성을 방금 얘기했고요. 항상성 유지 측면에서는 자, 정원동물들 같은 경우에 일정하게 체온을 조절한다할지 또는 체액의 농도를 조절한다할지 체온 조절하거나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거나 또는 또 뭐 있냐 혈당량을 조절하거나 이런 측면들이 항상성 유지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개체 유지학 특성이 이런 거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변화된 환경이 제공이 됐어. 뭐 식물인데 물이 너무 부족한다거나, 오케이? 또는 뭐 건조한 기후 환경에 처해졌다거나. 그러게 됐을 때 거의 일반 식물들보다 훨씬 더 뿌리를 깊게 발현시켜가지고 지하수라도 뿌려먹고 버텨야 이 식물이 죽지 않고 살아남겠죠. 그래서 사막 같은 환경에 살고 있는 건생 식물들은 뿌리가 되게 잘 발달되어 있어. 물에 의한 적응. 그런 식으로 진화되는 게 그게 적응이고 그렇게 적응을 계속 그 해마다 환경 변화에 나름 적응을 다 했다. 그렇게 되면 뭐해? 종이 달라져서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갖는 아예 서로 다른 종으로 종이 분화되게 돼. 그게 진화. 적응과 진화. 오랜 세월에 걸쳐. 이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같이 묶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오케이? 적응과 진화. 그 다음에 이제 종을 유지하기 위한 특성 중에 하나로 내 유전 정보를 그 다음 자손에게 그제 감수분해를 통해서 만들어준다거나 그들이 이제 수정을 통해서 자손에게 현아지게끔 해야지.
생식과 유전이 종종 유전 특성 중에 하나죠. 오케이. 이렇게 큰 틀이 세면체 특성이라고 한다면 크게 여러분의 내신에서는 많이 안 나올 수 있지만 간혹가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화성의 탐사선, 화성 탐사선 실험. 좀 지울게요. 오케이. 화성 탐사선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 지금도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 없다 막 많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 왜냐면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어, 욕심은. 그래서 지구라는 환경이 너무 황폐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가긴 가야 될 것 같아. 돈 있는 사람들이 가긴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1970년도쯤에 탐사선을 띄워서 조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우리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화성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옮겨갈 수 있겠냐 이거지.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물질 대사하는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대사 활동을 하는 뭔가가 있다면 화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겠네 이거겠잖아. 오케이? 그래서 화성 탐사선 실험은 화성에서 생명체가 가서 거기에 적응하냐 그게 아니었고 화성에 있는 흙을 퍼왔어. 화성에 있는 흙들을 퍼와가지고 지구상으로 오게 한 다음에 멸균된 다른 어떤 것들의 균들은 존재하지 않게끔 멸균된 큰 돔에다가 그 화성 탐사선에서 퍼온 흙들을 놔두고 화성의 흙 또는 화성의 토양 여기 놔두고 난 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실험을 했냐면 만약 지구상에서와 비슷한 형태로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만약 있다면 그지? 전제가 뭐야? 미리 그럴 거다라고 가정해놓은 상태 전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있을 것인가? 그럼 광합성의 좋은 전제 조건이 막 빛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뭐 있어야 돼? 이산화탄소, 그죠? 그리고 여기 어느 정도 적당한 물기는 있었을 거니까 어떤 실험했냐면 일주일 동안 빛을 줬어. 근데 그냥 빛만 주면 안 되고 내가 제공해줬던 이산화탄소를 이 화성 토양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만약 미생물이 존재한다면 그 미생물들이 그 이산화탄소를 공급받아서 열심히 뭔가를 했겠지. 그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너 이 시간 해도 되겠다. 숙제 어디에요? 저희 이거 숙제 없어요. 너 지금 이 시간 비어있지? 네. 문풀을 먼저 하고 개념을 나중에 할래? 나쁘지 않네. 아니 지금 그냥 문풀하라고요? 지금이 문풀이야. 너 문풀 안 하나? 하지? 하죠. 문풀도 하고 개념도 하지. 그래요. 이 시간 공강으로 비우는 것보다 그냥 숙제해야 돼요. 숙제 없어요. 그지? 아니 제가 숙제를 해야 돼요. 다른 거 숙제요? 네, 다른 거 숙제 하고 계세요. 그럼 숙제 없어요, 별도로. 그래요. 네,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빛이 있어요. 빛을 제공해주면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줄 건데 그 이산화탄소가 들어갔는지 나갔는지 추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걸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추적될 수 있게끔 뭐로? 방사성 동위원소, 즉 14C로 탄소는 원래 원자 질량이 12겠지만 14C로 레벨링 시켜서 원자 질량 6번이죠? 6번이니까 실질적으로 10인데 중성자 수가 더 있어서 특정 시간만큼이 지나면 얘가 뽀개져서 반감기를 받을 때 뽀개져서 방사능을 표출시켜요. 그걸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내가 넣어줬던 이 아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추적할 수 있어. 그래서 꼬리표 딸고 다니는 것처럼 방사능을 표출시키니까. 그래서 이 14CO2랑 빛을 같이 일주일 동안 계속 제공을 해줘. 그래서 만약 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화성 토양 안에 광합성한 생명체가 있다면 자신의 얘 안에다가 14C를 가지고 있는 뭘 만들었겠어? 포도당을 만들었겠지. 12, 62, 그죠? 6 이렇게. 포도당을 만들었겠지. 14C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짜 만약 포도당을 다 만들었다면 얘를 파이어하고 태워. 물론 남아있던 24CO2 기체 다 빼내고, 그죠? 여기 안에 있던 남아있던 14CO2라는 기체를 싹 다 빼내고 빛도 이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없애고. 그래, 레디 고 준비가 다 됐지? 만약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아까 줬던 그 재료로부터 열심히 유기물을 만약 만들었다면 화성 토양성에 있는 미생물체가 있어서 그러면 자 기체 분석기 또는 방사능 측정기 방사능 계측기로부터 여기 안에 뭐가 14C를 가지고 있는 14CO2가 뿅 나왔겠죠. 나왔다면 내가 넣어줬던 그 아이가 광합성을 먼저 일주일 전에 해가지고 이 유기물을 만들었을 거고 이 유기물이 태워지면서 얘가 뿅 나오겠다라고 예측을 했을 거라고. 결론적으로 얘가 나왔을까? 안 나왔어. 오케이? 나오지 않았다고. 즉 화성 토양 속에 광합성한 생명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근데 우리 지구상에서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물질대사만 하진 않잖아. 이화작용이라는 물질대사도 하겠잖아. 그래서 이화작용을 한다면 만약에 자 그럴 경우는 뭘 줬냐? 14C로 레벨링 되어 있는 포도당 아예 준 거야. 네, 아까와 다르게 지금 이화작용을 할 거다라고 전제로 화성 토양이 이렇게 있어요. 돼요? 그러면 14를 가지고 있는 포도당 물질을 아예 넣어줘 버렸어. 이렇게. 네, 그래서 충분히 너가 얘를 받아들여서 내부에서 막 뽀개가지고 물질을 했다면 유기물을 받아들이고 막 열심히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물질을 만약 했다면 그러면 남아있던 포도당을 다 빼고 난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 방사능 계측기에 어떤 기체가 모여있는지를 봐봤더니 만약 14CO2가 있다면 얘를 이 아이가 화성 토양에 유기물을 분해해서 사는 아이가 받아들여서 막 뽀개가지고 이화작용해서 물질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세포호흡할 때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 같은 유기물을 ATP라는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꾸잖아. 바꿀 때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나 물이나 노폐물이 생기잖아. 그런 게 만들어졌다면 받아들여서 얘가 썼다는 거잖아. 그지? 만들어서 쓸지 확인해봤더니 안 만들어졌어. 그죠? 즉 그 얘기는 이화작용하는 생명체도 없구나. 없구나.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퀘스천이 생겨. 뭐가 퀘스천이 생기냐면 이화작용에서 오로지 탄소를 주축으로 한 유기물만 만들어지는 법은 있어 없어? 없어. 탄소를 주축으로 한 유기물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법은 없어. 그죠? 조금만 쉬시고 공부 좀 하시죠. 두 분 다. 아, 저 이거 공부 관련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쉬실 건가요? 얘는 게임이고요. 저는 공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야, 나 학교 성투 그러니까 했어. 나름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뭔가 심리적으로 찔리니까 저렇게 판은 깔아놨다고. 뭔가 숙제를 하려고 판은 깔아놨지만 계속 핸드폰 보고 있다는. 부모님은 여기 학원에 계속 주구장창 있으니까 알아서 숙제가 잘 되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계실 수 있잖아. 그치? 시간 관리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쉬고 싶을 때 못 쉰다고. 그러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밀린 숙제를 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화작용하는 생명체가 있을 거다라고 봤을 때 쉬는 거. 6시에. 자, 그다음 뭐도 있을 수 있냐면 이화작용을 할 건데 그 이화작용이 오로지 딱 탄소를 주축을 한 그 유기물만 있으라는 건 없잖아. N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P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유기물들을 줬을 때, 그지? 이건 이제 방사능 계측기가 아니라 이런 기체를 만약 화성 토양이 이걸 받아들여서 그걸 막 대사해서 뭔가 막 물질 대사하는 애들이 있었다면 그 기체를 포함하고 있는 뭐 NO2나 그죠? PO4나 뭐 이런 기체가 만들어졌겠지. 만약 그걸 이용해서 이화작용에 썼다면. 그래서 기체 분석기로 판단했을 때 어떤 기체가 생겼어. N이나 P를 포함하는. 그러면 이화작용을 했다는 거거든. 그치? 근데 이런 기체가 안 만들어지면 크게 유기물을 분해해서 이화작용하는 생명체도 없고 이 탄소를 주축으로 한 탄소를 받아들여서 유기물을 이용하는 이화작용하는 생명체도 없고 네, 그래서 이게 1976년도쯤에 실험이야. 탐사선을 보내서 확인했던 실험.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생명체라면 물질대사를 해야 한다는 큰 전제로 확인을 한 거겠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내신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번에 지난 생식자 유전을 설명을 했고, 그죠? 항상수 유지랑 그다음 여기서 아다리 꼬다리 낑기는 아이가 있었죠. 누구 있었어요? 여기도 끼었다가 저기도 끼었다가 뭔가 명확하지 않아. 그치? 발생과 생장. 네, 그래서 월체인가 됐다가 뒷다리가 뿅 생기고 꼬리가 없어지면서 개구리가 될 때까지가 개구리가 성체니까 발생을 하거나, 그죠? 하나의 수정란이 계속 체세포 분열해서 온전한 개체가 될 때까지가 발생. 그리고 키가 이제 태어나고 난 이후에, 그죠? 요만했던 얘기가 이렇게 커지는 거, 그죠? 우리도 엊그저께 내가 조카를 보고 왔거든요. 조카가 요만했거든, 진짜. 키가 엄청 컸더라고요. 거의 7세 아이처럼 키가 컸어. 아빠가 키가 컸어. 깜짝 놀랐어요. 말은 아직 사슴처럼 어버버하고 말하는데 생장! 여러분도 계속 생장하고 있죠. 나는 거의 생장이 끝났어요. 나의 경우는 노화라고 하겠죠. 자, 네, 여러분 생장을 계속 하시고 고개를 격하게 끄덕끄덕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는 노화, 여러분은 생장. 자, 여튼 지금까지 날 발생한 생장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정 많은 특징들을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생물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걸 보면 무생물인 것 같은 특성도 같이 갖고 있잖아. 아다리 꼬다리, 그죠? 그래서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이는 세균보다 사이즈가 작습니다. 근데 얘는 세포 구조예요? 아니죠. 그죠? 세포 막성으로 되어 있지 않죠. 근데 세포 구조는 아니지만 단백질은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단백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단백질 겉껍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만의 고유한 유전물질을 갖고 있어. 그 유전물질을 우리 뭐라 그래? 핵산.
어떤 건 DNA 액상, 어떤 건 RNA 액상 하실 거 하세요. DNA 액상, 어떤 건 RNA 액상. 그래서 유전물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전물질을 갖고 있어서 생물체적으로 보이고 근데 세포구조가 아닌 건 바이러스가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스스로 물질대사도 못해. 혼자서 물질대사 못하고 혼자서 증식 못해. 스스로 증식도 못해.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증식도 안 해. 번식 같은 거 안 해. 혼자 가만히 놔두면 개체수가 늘지 않아. 근데 누굴 이용해? 숙주를 이용해서는 숙주과의 뭐 효소 시스템을 이용해서 막 늘어나잖아. 그지? 그래서 활물 기생에서는 다른 생물체의 기생에서는 개체수가 늘더라. 네. 물질대사 하더라. 하고 그 다음에 뭐도 하더라. 증식도 하더라. 그치? 이게 마치 생물체적인 것처럼 보이는 특성 중에 하나고 가장 큰 특징은 바이러스가 적응과 진화를 해야지만 본인이 살아남지. 숙주가 A라고 하는 숙주가 다 썩어서 죽어버리면 그치? 그 A라는 숙주에만 온디 기생하는 형태였었다라고 하면 A 숙주가 사라지면 지도 사라지잖아. 근데 A 숙주를 통해서 막 빨리빨리 카피하는 과정에서 B나 C라고 하는 또 다른 숙주에 기생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빨리빨리 뭔가 하다 보면 실수가 생겨. 그 실수를 뭐라고? 돌연변이. 그죠? 돌연변이. 그래서 돌연변이를 통해서 본인이 전식되더라. 안 나올 것 같아. 돌연변이. 생물이 가진 생물로 보이는 특성 중에 하나는 돌연변이. 이것 덕분에 적응과 진화하면서 삽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제가 나눠드렸던 포인트에 이게 지금 올해 거 수능 기출의 미래거든요. 작년도 수능 문제랑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거 3개년도 거에 3월 모의고사들이 다 포함됐고 3, 6번 모든 모의고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 개수가 1번부터 해가지고 총 몇 번이야? 지금 27번, 28번까지 있어. 근데 아마 뒤에 보다 보면 문제를 좀 읽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30분 정도를 카운팅 한번 해볼게. 30분. 그리고 소리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하면 최대한 30분 안에 끊어보자. 부족하다 보면 시간을 조금 더 추가해서 10분 정도 더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고요. 1단원, 대단원 부분인데 시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 푸는 데까지 20분도 안 되는데 다 푸셨거든요. 자, 일단 볼게요. 1번에 5번, 2번에 4. 채점해요, 채점. 틀리면 틀렸다고 채점해. 맞아서 맞으면 동그라미 친 거야. 틀린 것만 째까 할 거야. 3번에 5, 4번에 3. 네. 그 다음에 5번에 5, 6번에 3. 네네네. 제일 중요한 타임입니다. 네. 원하는 거 했어요. 네, 다행입니다. 뭐 PPT는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동아리죠. 동아리입니까? 반가웁니까? 반가워. 그죠? 제일 중요한 거 해야 됐으니까. 자, 5번에 5였고 6번에 3번, 7번에 5번, 8번에 5번. 네. 쓰면서 하자. 자, 9번부터 5, 2, 5, 5. 5, 2, 5. 9번부터 5, 2, 5, 5. 자, 넘겨보면 13번부터 5, 2, 5, 5. 다 똑같아? 자, 17번부터. 자, 여기서부터 좀 많이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5, 5, 2. 에바도. 자, 체크 잘 하시고요. 21번. 3, 1, 3, 5. 3, 1, 3, 5. 마지막 25번부터죠? 25번부터 2, 4, 3, 3. 세판 1번부터가 5, 4, 5, 3이었고 5번부터가 5, 3, 5, 5 였습니다. 이렇게. 자, 질문 있겠죠?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11번은 니은 11번 니은
미음 보기 11번. 네, 11번 미음 보기 한번 봐볼까. 해파리 유생이 발생과 생장을 거쳐서 성체가 되는데, 자, 성체의 촉수에는 독이 있는 세포가 분포하는데, 그죠? 우리가 국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판단하냐면, 성체의 촉수에는 독이 있는 세포, 그죠? 독이 있는 세포 A가 존재하는데, 자, 지금 이 A는 누굴 말해요? 독을 말해요? 세포를 말해요? 세포를 말해요. 저희는 뭘 말해요? 세포에서 만들어서 분비시킨 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독이 있는 세포를 말해요. 세포를 말하니까 세포 안에서 당연히 물질대사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A에서는 물질대사가 일어난다. 맞다? 그래서 미음 맞다. A에서 물질대사가 일어난다. 미음 맞다. 자, 제가 맞춰놓은 알람입니다. 자, 또 질문 7번에 미음 설명했고요. 17번 한번 가볼까요? 그죠? 올해 수능 문제였습니다. 2025년도 수능 3번, 수능 4번, 그죠? 앞장에서죠? 앞장. 자, 이게 정말 아름답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논리구조를 그렇게 생각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잘 설계를 해놓은 건데요. 그래서 오답률이 좀 있는 편이었어. 내가 첫 페이지에서 이게 나갔다고? 라고 멘탈이 털리기 딱 좋은 형태의 문제였는데, 잘 봐보니까 이 숲 F에서 새와 박쥐가 곤충의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거. 새와 박쥐가 곤충이라는 놈에, 그러니까 곤충은 먹힌 놈이겠죠. 피식자. 그죠? 새 포식자, 박쥐도 포식자겠지. 곤충의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거.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다. 동일한 조건의 구역 A, B, C로 나누고 A에는 새와 박쥐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았고, 그죠? 그러니까 곤충 개체수가 가장 어때요? 곤충의 개체수가, 그죠? 제일 적죠. 그러니까 A는 박쥐도 있고 포식자가 2개나 있어. 포식자가 2개나 있어. 박쥐도 있고, 그죠? 새도 있고, 그죠? 박새 다 있어. 근데 B는 어때? 요 정도, 그죠? C는 어때? 요 정도, 그죠? B는 누구를 제거한 거야? 새를 제거한 거야. C는 누굴 제거한 거야? 박쥐를 제거한 거야. 그지? 그러면 B의 경우는 새를 제거했어. 즉 뭐는 살아남아서 박쥐의 접근이 허용된 거야. 얘는 새의 접근이 허용된 거고. 오케이? 새의 접근이 허용되어 있어. 그러니까 새의 접근이 허용되어 있는 집단에서는 곤충 개체가 되게 많이 살아남았네. 그죠? 박쥐의 접근이 허용된 건 얘보다 상대적으로 좀 적게 살아남았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디귿 때문에 틀렸을 거야. 디귿? 보기에서 디귿이란다? 디귿 때문에 틀렸을 거야. 곤충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건 박쥐의 접근이 허용된 인 집단에서 보니까, 그죠? 더 조금만 남아있고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더 조금만 남아있는 상태잖아. 박쥐가 새보다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지. 더 조금만 남아있잖아, 지금. 박쥐의 접근이 허용된 상태에서. 박쥐의 접근이 허용된 상태에서 곤충이 더 조금만 남아있고. 그죠? 새의 접근이 허용된 상태에서 곤충이 좀 더 많이 남아있네. 그지? 그러면 곤충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새가 박쥐보다 클까? 박쥐가 새보다 클까? 박쥐가 새보다 크지? 오케이. 박쥐가 새보다 크더라. 그래서 D가 틀리네요. 그죠? 일단 니은에서 당연히 어떠한 환경에서든 환경상은 다 작동하지. 그지? 환경상. 얘는 지금 박쥐는 없지만 새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조작변이는 지금 뭐겠어? 누구야, 조작변이는? 이거, 어떤 놈이 존재하게끔 하느냐? 새냐, 박쥐냐, 그죠? 곤충 개체수는 지금 결과값을 보니까 얘는 종속변이겠지. 그지? 실험 결과값은 종속변이, 그죠? 뭐 주고 뭐 안 주고의 차이는 조작변이. 됐죠? 자, 17번이 올해, 17번이 올해 수능 문제 많이 틀렸어. 첫 페이지에 내가 드린다고. 자, 넘겨서 또 질문 있어요? 뒤까지 다 풀었지, 주명아? 21번에서부터 24번까지 괜찮아요? 23번. 23번, 네, 23번 한번 볼게요. 23번. 자, 어떤 동물종 A에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실험입니다. 그죠? 동물종 A에다가 실험 관찰자, 이거 많이 나옵니다. 그 비문학 지문에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긴 꼬리, 어떤 생물종인데 꼬리의 길이가 되게 길면 길수록 생식에 더 참여하더라라고 하는 걸 관찰을 한 거야.
그래서 당연히 선호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문제 관찰했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문제 인식을 한 거고, 그죠? 문제 인식을 한 거고 뭐 했어? 얘를 지금 근데 문제 인식을 한 다음에 가설도 설정까지 같이 간 거죠. 가 과정에서. 그쵸? 자, 그래서 나처럼 실험을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험 문제 풀 때는 자, 지금 여러분이 잘 푸시는데 이거 거의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풀어야 되잖아. 모의고사 때는. 왜냐면 20문항을 30분을 주고 30분 안에 그 고난이도 문제, 흥분 전도나 근수축 계산 문제나 또는 유저 문제 3문항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거기서 시간이 훨씬 많이 잡힐 거니까 앞부분은 되게 빨리빨리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뭐야? 가설이 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고 가설, 그럼 이렇다면 맨 마지막 나는 여기는 나겠죠. 결론을 보는 거야. 가설 보고 결론을 보면 내가 설정했던 가설이 거기에 알맞게끔 결론이 됐으니까 거기에 알맞게끔 뭐 주고 뭐 안 주고가 대조군 실험군이 되겠구나 라고 가설 보고 결론 도출이 맞다면 실험군은 대조군 어떻게 했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가면 시간이 좀 축약이 되죠. 여기서 봤더니 꼬리가 긴 장식물이 긴 꼬리 집단이랑 꼬리 장식물의 길이가 짧은 1, 2가 있대. 긴 거. 그죠? 2 짧은 거. 근데 가설에서 꼬리 길이가 긴 것이 생식에 더 유의할 것이다. 긴 수컷 꼬리를 가지는 걸 배우자로 선호할 것이다. 이 말이잖아. 이게 지금 문제인식 과정이었고 가설이었잖아. 그러면 2개의 집단이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A 암컷이 꼬리 장식물의 길이가 긴 수컷을 배우자로 선호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니까 1 개체가 선택된 비율이 2 개체가 선택된 비율보다 높았다는 건 말 그대로 진짜로 긴 꼬리 구조가 훨씬 더 선택을 많이 당했다 이거잖아. 긴 꼬리의 길이를 갖고 있는 게. 그래. 그러면 기억에서 관찰한 이 A 암컷이 꼬리 장식물 길이가 긴 수컷을 배우자로 선호할 것이라고 하는 건 잠적적 해답 맞죠? 전 가가장 나온 건 이건 가설이니까 잠적적 해답이 맞을 거고 조작 변이는 암컷 1의 개체를 선택한 비율. 그죠? 조작이 암컷 1을 선택한 비율이야? 아니죠. 조작은 주고 안 주고 차이를 줄 거잖아. 가설에 따라서. 그럼 조작은 뭐야? 꼬리 길이. 그지? 여기 니은은 뭐야? 종속이지, 종속. 얘를 니은에 써져 있는 걸 그대로 판단하면 암컷이 1 개체를 선택한 비율, 얘는 종속인 거지. 그죠? 암컷이 1 개체를 선택한 비율. 비율은 뭐가 되겠더라? 그게 종속이 되겠더라. 디귿! 나는 탐구 과정도 결론, 네, 맞아요. 기억 디귿이요. 3번이에요. 네, 오케이. 뒷장을 잘못 맸나봐요. 자, 됐어요? 네. 주명아, 또 질문 있을 것 같은데. 25번부터 28번까지 사이에서. 괜찮아? 괜찮아, 진짜로? 자, 그렇다면은, 지금 주명씨는 수능 특강 책을 펴서서 지금 어딜 피냐, 수능 특강 펴보면 페이지 몇 쪽이냐면 저쪽이 네, 12쪽이다. 12쪽부터 17쪽까지 하세요. 지금 숙제니까요. 숙제예요. 여러분 거의 시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신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숙제는 당연히 수능 특강 26년도 수특 풀어오셔야 되고 개별 오늘 끝내실 거니까 나눠드린 건 25년도 거 수특, 24년도 거, 23년도 거 수특 3개가 묶어 있습니다. 근데 대단원 1단원 것만 있는 걸 거라 어렵지 않게 앉은 자리에서 20분 이렇게 1시간이면 다 풀 거예요. 오케이? 질문 받아볼게요. 뭐 있어요 질문? 수특에서? 네, 24페이지 6번? 3페이지 6번? 3페이지 6번. 네, 23페이지 6번. 답은 네, 3번이죠.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과정입니다. 그죠? 지금 탐구 과정이면 시험인데 거기서 황조룡이가 많은 수의 새끼를 양육할수록 어버이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데이터가 좀 많아 보이니까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뭔가 달라요. 뭔가 달라요. 뭐가 달라? 뭐가? 몇 번이야? 23대 6번이요.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23쪽? 네. 23쪽? 너 거기까지 왔어? 네. 거기 아직 안 할 건데? 많이 풀었구나. 일단 개별적으로 그럼 확인해 줄게.